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시작하면서부터 고백할 게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희. 저희가 지금 대신 가드립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로컬에 있는 업체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음 사고를 일으켜서 블랭크 편의 앞부분을 날려먹었습니다. 문 대표님 소개 길게 해주셨는데. 네, 무려 4분에 해당되는 분량이 사라져버려서요. 저희가 그걸 저희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예. 예,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 방송 시작하면 서먹서먹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업체 소개하고 대표님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네. 문순규 대표님을 대신하여 저희 김혁주 발행인께서 문순규 대표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상도동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도동을 거점으로 해서 공유 공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간도 만드시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고 지역사회에 있는 로컬 컨텐츠 누적도 아카이빙도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설계하고 건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단순 운영보다는 시공 설계 쪽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한 그런 문순규 대표님 모시고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눴었죠. 네네. 실제로는 이 블랭크가 3인의 공동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문순규 공동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입에 붙질 않는 관계로 저희가 그러네요. 방송 내내 문순규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다른 두 분의 대표님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네네. 그거 외에도 어쩌다가 상도동에 오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얘기를 좀 해주셨었어요. 원래는 상도동뿐이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프로젝트로 상도동을 조명하시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상도동에 정주하시게 된 거고요. 그 성대시장 근처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제2의 고향처럼 눌러앉은 곳이 바로 상도동. 지금 현재 블랭크가 자리 잡고 있는 성대시장 근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공집합이 또 술집 아닙니까? 그렇죠. 커뮤니티바 공집합. 네, 멋지게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제 눈에는 공유 술집이라 공유되어 있는 술을 보고 술 한 잔을 청해서 네, 포트 와인을 20도짜리인데요. 그걸 마시고 해롱해롱해서 방송 사고를 낸 겁니다. 아니, 녹음 사고를 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여기 녹음 안 된 부분쯤에 그 술 한 잔 들고 계셨어요. 네, 네, 그러게요. 분명히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왜 그 부분이 없었을까요? 강한 술이네요. 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가는 걸로 언젠가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은 저희가 공집합에서 문순규 공동대표님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녹음분이 나갈 겁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동네 커뮤니티 공간, 공유 공간들을 몇 개를 이제 운영을 해봤었어요. 네. 공유 주방도 운영을 했었고, 공유 사무실, 공유 주택 이런 이제 공유 공간들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공유 공간들은 대부분 이제 뭐 멤버십이나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턱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문턱을 낮추면서도 적당한 어떤 수익률을 맞춰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공유 공간 모델을 뭐로 만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술집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술집을 생각을 하면서 공집합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예. 공집합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게 된 것도 좋고요. 예. 저희가 이제 블랭크라는 뜻 자체가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미션을 가진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집합이라는 뜻도 어떻게 보면 이 수학에서 따온 말이기는 하지만 이 공이라는 게 어쨌든 비어있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그 공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공유, 뭐 공간, 뭐 공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좀 일상을 공유하고 또 그런 각자의 일상의 어떤 빈틈들, 어떤 좀 여유가 된 공간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집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집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원래 블랭크가 만들어왔던 공간보다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장소잖아요. 예, 좀 이유가 그렇죠. 있으신 거죠. 저희가 원래 운영하던 공간은 주로 이제 사무실이나 그런 공유주택은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술집은 좀 어느 정도 유동인구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일단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근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를 또 하게 된 계기가 옆에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 지구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여기를 기획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저희 공유 작업실에 입주해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그런 좀 친환경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카페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이 공간을 한번 같이 임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같이 임대를 해서 기획이나 공사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지금은 이제 공동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함께 기획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카페나 아니면 뭐 편집샵이나 술집이 좀 적합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대시장 끝에 있는 거잖아요. 입구이기도 그쵸. 하고. 예, 입구와 끝 예. 좀 중간쯤에 위치하고 예,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핸드피트 호텔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맞아요. 여기 거기에, 지도 보니까 예, 핸드피트가 바로 가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숙하시는 외국인들이 또 가끔 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블랭크가 설립된 시기는 언젠가요? 2013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블랭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던 계기는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여기가 연구 대상 지역이었었어요. 아, 상도동이요? 이 상도동 여기가 성대골 마을이라는 상도 3동과 4동에 이제 위치한 지역인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 대학원 이제 시절이었었는데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마을만들기 공모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상지로 저희가 여기를 선정을 해서 계획안을 제출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기 이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저희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었죠. 아, 원래 이 지역 분이 아니신데 전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예. 그 전에는 와본 적도 없었고 사실 상도동이라는 말도 잘 몰랐었고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었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를 고르게 됐던 선정하게 됐던 계기가 이 지역에 굉장히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린이 도서관을 직접 어머니들이 모여서 만드신다거나 마을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문화 가정들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그룹들도 계시고 에너지 운동이나 환경 운동 하시는 또 단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미션을 가진 어떤 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을 오게 됐었고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었죠. 예. 상도동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서울에 오래 사셨던 분은 상도동 하면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으로 알고 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도동이라는 지역이 저희도 이제 계속 여기를 와보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상도동 간다고 말하면은 거기 내가 살았다는 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정도로 여기는 이제 원래 좀 정착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거주를 하셨던 이런 단독주택 밀집, 다가구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원룸 개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되면서 신혼부부나 뭐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구가 연고가 돼서 또 제2의 고향이 되어서 상도동에 이렇게 정착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 공집합 이전에도 공유 공간들 여러 번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경험들을 거치신 거예요? 저희가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들을 운영하게 됐던 계기는 어쨌든 저희의 필요 때문이기는 했어요. 뭐 가령 처음에 운영을 하게 됐던 공유 부엌 같은 공간도 그 이제 연구를 할 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민들도 계속 만나서 대면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들을 또 알려드리는 창구로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부엌 공간 한번 우리가 공유를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청춘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공유 공간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춘 캠프라는 코워킹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설계를 하면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 공간이 좀 더 크게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만 쓰는 사무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작업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코워킹 이제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를 기획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오셔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통근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 지역에 그래도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그러면은 좀 부담 없이 좀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를 운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춘파크라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또 공유주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를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공유 공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지역 안에서. 예. 그 필요로 하는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얻어서 공유를 한다. 네. 되게 좀 넉넉한, 좀 뭔가 이 표현만 들어도 되게 넉넉한 마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의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아니었었던 거죠. 저희가 네네. 그냥 쓰는 공간의 일부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그냥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가 가격을 책정해서 최대한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그 공간들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확장을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지 않았었죠. 예. 오히려 그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게 어떤 사업 모델로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일이 돼야 되고 업이 돼야 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방향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희도 공간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관점들이 좀 다른 이제 코워킹이나 어떤 코리빙이랑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공집합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에 심플하게 생각하셨겠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술 사다 놓고 편하게 마시자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이제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술을 좀 좋아해서 제가 원래는 혼자 그냥 개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술을 혼자 다 드시려고. 저도 약간 사이드 잡처럼 어차피 밤에만 여니까 네. 낮에 예, 일을 예. 하고 밤에는 그냥 내가 어차피 술집 갈 돈으로 그냥 여기 공간 하나 아지트처럼 만들어서 그냥 아름아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 그걸 한번 이제 회사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이제 멤버들이 좀 공감을 해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일이 커지게 됐죠. 사실 이렇게 막 크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지금은 뭐 작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작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이제 어떤 블랭크웨라는 회사의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블랭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을 만들 때도 이제 저기 위에 보면은 그 술 킵해 놓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다 투자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한 22분 정도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보증금 같은 거는 이제 투자한 돈으로 마련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들에 이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리워드로 드렸던 게 이제 술뿐만이 아니라 이 호스트 나잇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호스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1일 하루에 뭐 여기가 바텐더가 되보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본다던가. 그럼 자기 친구들 모아서 작은 파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게 친구들을 모아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참여한 사람들 모아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여기에 누가 호스트로 있는지를 좀 안내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식의 좀 일회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 투자하신 분들과 함께. 술을 매개로 한 남자들만의 반상회 이런 느낌. 그쵸. 예, 남자분들도 너무 멋진데요. 있었고, 여자분들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관심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공간 안에서 그 시간 동안 좀 한번 이제 방문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거에 대한 또 수익을 또 쉐어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의 좀 구조를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 바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됐었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동안 그 지역에 생기는 커뮤니티형 공간이나 뭐 공유 공간들을 보면 상당히 여성적인 분위기가 많거든요. 네. 거실, 주방, 카페, 뭐 그쵸. 좀 그나마 중립적인 데가 코워킹 스페이스, 서재 이런 건데 공유 술집이라고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마초 냄새가 난다고나 할까요? 그쵸. 왠지 여기 오니까 저는 막 기를 받는데 막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막.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의외로 또 여성분들도 많이 놀러 오세요. 근데 밝아서요? 예, 밝아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술을 함께 마시는 문화에 또 굉장히 많은 성별을 초월하고 그런 좀 문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좀 변했죠. 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 이제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또 여성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술집 오는 거 좀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오히려 이런 술집을 가고 싶어도 다른 이제 바는 너무 이제 안전상으로 위협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좀 이제 지하에 있고 음침한 데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가기 꺼려지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어쨌든 개방돼 있고 조도도 밝고 이러니까
굉장히 오기 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공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지역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창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는 상도동에 새로운 의식주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예. 그 주가 다른 주자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술주자. 예, 주.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근데 제가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점점 더 다원화되고,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개성들을 만족시켜주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 속에서 술은 굉장히 뒤처져서 오고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일반 대중 음식점 가가지고 뭐 시키게 되면은 이제 옆에서 묻잖아요. 술은 뭐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다양한 술이 있으니까 어떤 술 몇 년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면은 맥주 2병하고 소주 1병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유한 그 레시피가 있죠. 테슬라 세트가 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짓궂게 이 집은 술 뭐 있어요? 다 있어요. 원하신 대로 드릴게요. 뭐 있는데요? 막걸리 있고요. 소주 있고요. 맥주 있어요. 딱 뭔지 나오는 거예요. 맥주는 네. 뭐 카스나 테라, 요즘은 테라가 껴들었고 대부분 카스고 소주는 뭐 참이슬 처음처럼. 근데 막걸리는 전부 다 서울 지역은 다 서울 막걸리고 통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묘한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 또 음식에 따라서 술을 또 이렇게 맞춰서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여기 찌개는 백세주랑 잘 어울리는 백세주 있나요? 없어요. 딱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런 게 익숙해져서 다른 데서 술을 사다가 마시려고 그러면은 애매한 거죠. 대중음식점 뭐 쿠키지로 뭘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우리의 섬세한 미각만큼이나 그런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술들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술은 대부분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문화의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식문화의 변방으로 가버린 거죠. 그동안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었네요.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한 마약 수준으로 이제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버리는 게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 취하는 거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알포 스타일의 이 다양성이 점점 생기면서 공집합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도 여기를 사실 처음에 오픈할 때 이 술집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보통은 술집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소주와 맥주를 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없는 술집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공집합은 없는 거죠. 저희는 무조건 일단 소주를 팔지 말자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술들이 사실은 대중적인 술들이 별로 없어요. 포트와인도 그렇고 저희 이제 주정강화 와인이 보통 이제 도수가 한 20도 정도 되는 높은 와인들인데 그것도 이제 세계 3대 주정강화 와인이라고 해서 포트와인, 뭐 마데이라 와인, 쉐리 와인 이런 식의 이제 좀 종류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큐레이션해서 여기를 입구를 해놓고 했는데 과연 이 술들을 누가 마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술만을 마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데서 취급 안 하니까요. 심지어 딱 그 양조장을 특정해가지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그 술에 대한 취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넓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그동안 이런 술집이 없어서 소비를 안 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에만 이렇게 골몰하신 게 아닌 게 저기 보시면은 문배술 보이시죠? 네, 전통주. 네, 전통주도 있어요. 설성주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음식 문화의 변방에 있던 음주 문화를 이제 중심지로 끌어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도동이 어째 보면은 서울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데로 놓고 보면 홍대라든가 뭐 신사동, 압구정 이런 데를 얘기를 하지만은 음주 문화의 만큼 여기가 중심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집합이 만드는 로컬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게 몇 분 아니지만은 대화하다 보니까는 여기 앉아서 제가 이 공집합의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까는 막 뭔가 천하를 다 쥐고 있는 듯한 모든 술을 다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저희도 계속 그런 술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 공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공유 공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중에 용감하게 공유 술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모라는 팀에서 이제 산만함이라는 술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엔스페이스에서는 또 이제 어쩌다빠 운영하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 공유 공간의 어떤 다음 버전으로 이 술집이 요즘에 좀 많이 재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전에 후암동 그 후암시장 쪽 골목 가다가 공집합을 또 발견을 했었어요. 예. 후암거실이랑 같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공집합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계속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고요. 최대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룹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이 공간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같이 가시는 걸로. 예, 그래서 그 지역과 계속해서 좀 접점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게 단순히 술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을 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러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웹사이트에 어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예. 유추할 만한 새로운 서비스를 네, 하나 맞습니다. 이미지를 올려두셨더라고요. 저는 공집합을 늘리시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왔거든요. 예. 또 혹시 소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공집합은 어쨌든 저희가 블랭크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공간 비즈니스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서 확장을 해 나가야 이제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집합은 어떻게 보면 이제 F&B 사업인 거죠. 예. 그거랑은 별개로 저희가 이제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유휴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라는 이름은 이제 유휴 공간의 유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쉼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휴식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서울을 지금 베이스로 해서 지금 상도동과 이제 후암동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구성원들 멤버들 중에서 꼭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멤버도 있는 반면에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면 다른 지방에 내려가 살고 싶다는 멤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저희랑 같이 이제 멤버로서 일을 하다가 뭐 경주에 내려가서 지금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시는 멤버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랑 또 그런 디자인 작업들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를 좀 선택해 나가는 것들이 요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상도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도 여기 동네를 한번 살아보고 싶어였었던 거거든요. 예. 여기에 사람들도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동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여기를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 지역에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이 동네를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의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이 유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은 공집합을 내리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설계사무소를 어떤 지점을 내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이제 걸림돌이 집에 대한 이슈였었어요. 주거 공간에 대한 이슈. 서울은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주거 공간들이 많잖아요. 뭐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원룸도 있고 쉐어하우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주거들이 있는데 좀만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은 굉장히 이 집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대로 살만한 집이 자체가 일단 많이 없고 그런 빈집이나 버려진 집들도 매물조차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 많고 설사 그게 매물 올라왔다 해도 그거를 막 수리하는데 막 1억, 2억씩 드니까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뭐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 주거 공간을 그런 어떤 서울에 있는 다양한 어떤 유형의 주거 공간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좀 가볍게 살아볼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 곳곳에 좀 많아진다면은 우리가 이 지방을 한번 쉽게 내려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뭐 한 달, 두 달 혹은 뭐 1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서 그 지역에서 내가 정말 정착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 지역이 나랑 맞는지 혹은 나는 그냥 서울에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유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휴 프로젝트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오픈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동네 다른 이제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떻게 내려오게 됐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인터뷰로 계속해서 이제 기록해서 콘텐츠가 계속 쌓여가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축에서는 저희가 이제 빈집 정보를 소개해주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그 지역의 빈집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뭐 임대료나 아니면 거기를 수리할 때 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은 이 지방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축에서는 그런 이제 빈집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해서 거기를 좀 일종의 주거 구독을 할 수 있는 멤버십 하우스 형태로 지금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 금액을 결제하고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집들이 있으면은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지역에서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휴 하우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도 구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군요.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유휴 플랫폼을 원래는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참고를 했던 게 알부동산이었어요. 도쿄알. 예, 도쿄 알부동산. 도쿄 알부동산도 이제 도쿄 이외에 그런 다양한 이제 지방 소도시의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빈집 정보들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플랫폼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이제 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진짜 군 단위로 가면은 아예 그냥 정보가 없고 읍내에 있는 그냥 작은 원룸들 말고는 정보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남해 뭐 지금 저희는 남해 쪽 지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남해라는 지역에 어느 동네에 내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루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바로 뛰면서 좀 이런 다양한 빈집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 부동산 플랫폼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었는데, 근데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찾아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이게 단순히 그냥 빈집 정보만을 제공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지방에 한번 내려와도 와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해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지방에 정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좀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이제 동네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다니는 작업들을 작년부터 이제 좀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고요. 주거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저희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이게 저희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니까 1년, 2년 이상은 다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한 두 달 이렇게 그냥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살아보는 경험들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전무하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주거 공간들을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이제 갖게 되었었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빈집들을 저희가 직접 집수리를 해서 전국에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는 집들이 있으면은 그 공간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거기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멤버십 서비스로 묶어서 내가 그 멤버십에 가입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집들을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동네에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유휴하우스라는 이제 주거구독 서비스를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시범 공간을 저희가 남해라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 하나를 저희가 임대차를 해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방 3개짜리 집인데 일종의 쉐어하우스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장기 거주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한 달, 두 달 혹은 뭐 6개월 이렇게 좀 짧은 기간 동안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살아볼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운영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다른 뭐 매력적인 소도시에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이 멤버십에만 가입 같은 비용을 이제 한 달에 지불하면서 내가 어느 지역이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주거구독 서비스 모델을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남해가 전지훈련 캠프로 많이 맞습니다. 쓰는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겨울철에 추위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겨울철에 남해 가서 한 달 살아보고 싶고 이런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해에 뭐 좀 약간 남해가 무조건 아주 시골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농가나 이런 데에 이제 비어 있는 집들이 있다면
그런 겨울 주거지 형태, 겨울 별장 형태의 구독도 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해는 그냥 여행으로 한두 번 가본 게 사실 전부였었는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남해를 거의 이제 매주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는 교통이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남해를 가려면 어떻게 가도 4시간 반, 5시간이 걸려요,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고립된 섬 같은 섬이기도 하지만 고립된 느낌이 훨씬 뭐 제주나 이런 지역보다 많이 드는 지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색깔들이 또 굉장히 분명하게 있어요, 남해 지역에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여름에는 막 그렇게 덥지 않아요, 남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진짜 그 전국에 있는 그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지훈련을 오고 있고 여름에는 이제 휴양지 막 해안가도 있고 해변 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여름에 휴양지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겨울 여름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더라고요, 남해라는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선정한 지역은 상주 은모래 비치가 있는 거기가 이제 금산 보리암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는 완전히 사실 민박촌이에요. 그래서 여름 딱 그 한 7, 8월에만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나머지는 완전히 그냥 다 공동화 현상이 있는 그런 정말 특이한 성격의 동네인데 거기는 진짜 여름에만 딱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동네가 다 시스템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민박을 하고 있고 근데 뭐 겨울이나 이런 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신 그런 이제 민박집은 다 이제 축구 선수들이 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사실 수요가 많이 없는 동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좀 한 달 정도 살아볼 수 있는 집들이 있으면은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절에도 이 동네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지역을 좀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하시는 유휴가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히면 네.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첫 지역을 어디로 선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원래는 이제 그 목포라는 지역을 작년에 이제 긍정공장이랑 협업을 하면서 올해 좀 목포라는 지역에 공집합이라는 공간도 한번 오픈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유휴 플랫폼의 첫 번째 시작으로 그 지역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빈집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을 그 목포를 시작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한 지역을 특정해서 알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첫 시작부터 그냥 여러 지역을 우리가 좀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다양한 지역들을 소개시켜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그 중에 가봤던 지역 중에 하나가 남해였었어요. 전주도 가보고 거제도 가보고 다른 이제 이런 저희랑 비슷한 팀들이 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들도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남해 지역에 이제 팜프라라는 팀이 있는 지역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죠. 팜프라라는 팀을 만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정한 지역도 팜프라 팀이 있는 지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남해 지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남해에 실제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6팀 정도를 만났어요. 해변의 카카카라는 팀도 있었고 세모전빵이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었고 젊은 남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귀촌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 남해가 고향이었다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남해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하나둘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너무 많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의 지역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게 이 플랫폼 성격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지역을 좀 남해로 선정을 해서 남해라는 지역을 저희가 진짜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많이 더 깊게 그런 정보들을 찾아다니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한 12월, 1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도 공인중개사랑 같이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부동산 정보가 저희는 당연히 부동산을 찾아가면 있을 줄 알았어요. 남해도 어쨌든 읍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근데 막상 그런 지역에 있는 군 단위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를 찾아가 보면은 대부분 소개시켜 주시는 공간들이 땅이에요, 땅.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수요는 아예 없는 거고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기 좋은 그런 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매력적인 빈집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냐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애초에 매물조차 올라와 있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정보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이장들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장분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좀 부동산을 내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으시냐를 오히려 중개사가 아니라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 10개 정도 이제 정보를 좀 찾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편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역 하나를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도 이제 이 남해라는 거를 시작으로, 남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좀 방법론으로 더 매력적인 지역들을 이런 부동산 정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남해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런 방식, 이런 전략으로 다른 지역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남해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컨텐츠가 많아서이기도 하겠네요. 그쵸. 컨텐츠가 일단은 굉장히 풍부했었고, 그리고 유휴라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저희가 서울에서 했던 방향이랑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서울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이동인구도 많고 이런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유휴라는 거는 일종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제안해줘야 되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서울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남해만한 지역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이고 거기 지역만의 또 고유의 색깔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어떤 일종의 지방살이에 대한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남해 컨텐츠가 굉장히 유휴의 첫 지역으로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블랭크 웹사이트도 컨텐츠를 잘 담아두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유가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직접 대면하는 커뮤니티 위주의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 남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보여주실 도구가 온라인 플랫폼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담기는 컨텐츠가 될 거잖아요. 네. 새로운 도전이 되시겠네요. 네, 저희도 이게 과연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는 한번 이제 오픈해봐야지 알 것 같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좀 다듬어 나가는 작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라인 기반이긴 하지만 저희는 다 이제 오프라인에 맞닿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정보들,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면서 이 지역에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리고 그 만약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일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어떤 빈집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으로 계속 좀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공집합처럼 음주 문화라는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공집합처럼 아마 또 새로운 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로컬을 남해에 만들지 않으실까. 그냥 남해에 산다가 아니라 블랭크가 형성한 남해에 있는 로컬에 산다, 이런 블랭크가 제안하는 새로운 로컬,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지방살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깨는 게 목표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막 어떤 장밋빛 같진 않거든요. 굉장히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지방살이나 어떤 지방 이주 이런 것들을, 귀촌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언론이라든지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거를 좀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실제 그렇게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더 실망하게 되고 허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어떤 장점들 뿐만이 아니라 좀 이런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더 가감없이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게 지방에 산다는 것이 꼭
꼭 편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한 번쯤은 예, 해보고 예.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는 그런 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계속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뭐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저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4월에 오픈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날짜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예. 저희가 지금 공사를 저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원래 목표는 이제 4월 1일에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은 좀 테스트 기간으로 해서 음. 오픈하우스처럼 좀 공간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해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와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하루고 이틀이고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를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 한 번씩 살아보게끔 하는 것들을 테스트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정식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5월부터 본 서비스를 들어가서 그 공간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4월에 예. 남해 공집합이 있나요? 궁금해서. 남해 공집합은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진 않고요. 아, 예. 대신 지금 유휴 하우스 지금은 이제 상주 은모래 비치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마을에도 좀 이 공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여러 집들을 저희가 예. 그 마을마다 운영을 하면서 이게 좀 집이 어쨌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지 서비스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 집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도 MT 삼아 한번 가죠. 예, 네, 가야죠. 예. 한번 공간 만들어지면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저희 가서 녹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죠, 뭐. 자, 오늘도 찾아뵙고요. 포트 와인도 맛있게 얻어 마셨고요. 좋은 말씀도 들었고요. 이쯤에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준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블랭크 문순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